scikit-learn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ikit-learn 라이브러리는 머신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활발한 개발 커뮤니티가 있고 라이브러리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사이트에 방문을 해보시게 되면 API 레퍼런스 부분을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 이쪽에서 검색어를 넣으셔서 검색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유저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든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모델 셀렉션과 이밸류에이션, 인스펙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을 클릭해서 좀 더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샘플도 존재하고 있어서 예제를 통해서 또 학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이다. 그런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손글씨. 그래서 손글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어떠한 학습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도 준비해 두었는데요. 여기 시작 부분에 있어서 샘플의 수가 많을 때, 50개보다 더 많을 때, 그리고 그것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yes와 no를 따라가면서 적합한 에스티메이터를 찾는 거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사각형 나와 있는 것들이 에스티메이터인데요. 그런 에스티메이터의 종류를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이 가이드에서 질문에 따라서 yes, no 선을 따라가면서 사용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습 모델 에스티메이터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랑은 이제 몇 가지 모델들을 사용해 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머신러닝의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처음에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나누어서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하고 학습을 시키고 성능을 예측하고 예측값을 구해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부분은 판다스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먼저 전처리 작업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스케일링 정도의 전처리를 해볼 것이고요. 주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해서 학습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작업부터 쭉 살펴볼게요. 우선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복제해서 가져오는 것인데요. 여기 있는 파일들을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는데요. 판다스 데이터를 가져오고 전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scikit-learn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임포트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scikit-learn에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객체인지 또는 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그 이름으로 임포트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 scikit-learn에 어느 부분에 포함된 객체인지 어느 부분에 포함된 함수인지를 이렇게 다 적는 방법으로 임포트를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름의 방식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import scikit-learn까지만 하셔도 사용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사용을 할 때 scikit-learn에 프리프로세싱의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쪽에 있는 것에서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임포트 한 것입니다. 이 임포트 뒤에 있는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사용하기가 싫어서 임포트하는 방법을 앞에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까지 하고 from 하고 임포트 뒤에 이렇게 객체나 함수 이름을 넣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폴더에 있는 irisdata.csv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 있는 read csv라는 것을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경로명부터 irisdata csv까지 가져오게 하시면 되고요. 경로가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로 파일의 이름을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빅데이터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아래에 irisdata라고 하는 csv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로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고 그 다음에 read csv를 써서 iris 데이터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져오기 했습니다. 보면 0부터 1, 2, 3, 4 나오는 게 이제 인덱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팔 랭스부터 타겟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컬럼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페탈이라는 것이 꽃잎, 세팔이라는 것이 꽃받침이라는 뜻인데 지금 아이리스라는 것이 붓꽃이고 그 붓꽃이 어떤 종류인지를 맞추기 위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세팔 랭스, 세팔 위스와 페탈 랭스, 페탈 위스를 가지고 타겟, 붓꽃의 종류를 맞추는 거죠. 근데 붓꽃의 종류는 이렇게 버시칼라, 세토사, 버지니카 세 가지 종류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0번, 1번, 2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되는 객체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전처리에 해당되는 객체들이 갖는 공통적인 메서드를 살펴볼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쪽에 가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검색해 보게 되면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프리프로세싱에 포함되는 객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은 스탠다드 스케일러 말고 또 다른 애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프리프로세싱 종류에 포함된 애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메서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레이블 엔코더나 원화 엔코더나 이런 것들을 판다스에서 다른 것으로 보셨는데 여기에 있는 사이클런에서도 레이블 엔코더, 원화 엔코더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스케일링 하는 것도 스탠다드 스케일러 말고 민맥스 스케일러나 맥스 앱솔루트 스케일러나 이렇게 다른 스케일러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레이블 엔코더를 눌러보거나 여기 보시면 fit transform 그 다음에 transform이 있죠. 물론 get params, set params, inverse transform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것들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로 살펴볼 게 요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기능들을 여기 있는 애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원화 엔코더도 fit transform, 물론 다른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것들을 좀 더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지만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fit transform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프로세싱에 포함되는 객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것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시키는 게 fit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동작을 위해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구하는 작업을 fit이라는 것이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transform이라는 것이 전달되었을 때 실제로 x값들을 변환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fit transform은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평균이나 표준 편차값도 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x값의 변환된 결과를 구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게 되면 fit이라는 것이 어떤 동작을 하느냐, 그래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메타 쓸 수 있는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return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fitted scalar라고 하죠. 그래서 fitting된 스케일러가 반환됩니다. 반면에 fit transform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return을 보시면 transformed array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는 스케일러가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환된 데이터가 반환되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폼도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변환된 데이터가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fit은 반환되는 것을 좀 추가해 놓을게요. return이 스케일러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transform과 fit transform은 return 되는 것이 transformed array, 변환된 값. 여기도 return이 변환된 값이라는 것을 좀 적어 둘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케일러가 별도로 필요 없다, 그러면 fit transform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스케일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fit하고 transform을 따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시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시험의 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xtrain, ytrain, xtest라고 해서 3개의 파일로 주어지고요. 이 xtrain과 ytrain 이 두 가지가 학습 모델 생성에 사용되는 학습용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나중에 xtest CSV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모델에 적용을 해서 제출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죠. 이때 이 학습 모델은 xtrain에 어떤 전처리를 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xtest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모델을 쓰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train과 xtest는 동일한 전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xtrain하고 xtest를 사전에 합쳐가지고 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번갈아 가면서 xtrain에 적용한 것을 xtest에 다시 적용하는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train하고 test를 합쳐서 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처리 작업 후에 분리해서 얘는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또 xtest 제출용 값을 xtest는 제출용 값을 구하는 데 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케일링 작업을 한다 그러면 fit transform이라는 것을 xtrain하고 xtest를 합쳐서 만든 것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각각 전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xtrain에 적용된 전처리가 그대로 xtest에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xtrain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fit해서 스케일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xtrain과 xtest의 트랜스폼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 위에 있는 방식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취향의 문제니까요.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하고 Y 데이터 분리 작업부터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위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준비했는데요. 그 데이터 프레임은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용 데이터는 i록을 써서 행은 전체 포함하고 열은 마지막 것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Y 데이터는 마지막에 있는 타겟이죠. 또는 데이터 프레임에 i록을 쓸 경우에는 행은 전체 가져오고 마지막에 있는 한 개의 열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주셔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위에서 나왔던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 맨 마지막 거 하나가 지금 출력이죠. 그거 빼고 나머지가 입력,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것이 출력이다 라고 했을 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작업은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t transform 써볼게요. fit transform 하면서 여기다가 내가 전 처리할 데이터를 주는 거죠. 자, x에 대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반환받는 것이 트랜스폼이 끝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scaled x라고 제가 이름을 주었고요. 자, scaled x에 대해서 제가 평균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가 됐기 때문에 평균은 0, 0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죠. 2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1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스케일러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시키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fit하고 transform을 나눠서 쓰는 경우는 똑같이 스탠다드 스케일러 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fit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 x를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주는 스케일러는 실제로 저 x 값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환을 한 것이 아니라 평균하고 표준 편차까지만 구한 그것을 알고 있는 스케일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폼을 할 때는 그 스케일러 점 찍고 트랜스폼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게 되면 이제 변환된 데이터가 반환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다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보게 되면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는 저희들이 이 스케일러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x를 x 트레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스케일러를 써서 scaled x submission 해가지고 스케일러 사용하고 트랜스폼해서 x 테스트 데이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거는 뭐 가상으로 써본 거니까요. 지금 여기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적용하는 거다 라고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데이터 분할부터 모델링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